팔자에 넣는데 눈 밑에 간다던가 과하게 표현하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움직이나요? 답부터 얘기하면 가능해. 이동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사실은.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의 시술하는 시술자의 역량이야. 시술자의 기술이고 손끝 기술이고 감각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이마, 관자, 팔자 뭐 다 그렇네. 코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옆볼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만족, 어느 정도가 아니라 최상의 만족도를 사실 드리긴 하지. 난 자신 있어. 다 잘하신다고요? 그럼 개원 몇 년 차? 11년 차? 그래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또 뭐야? 원장님, LA 다녀오셨다면서요? 다저스야. 지금 괜찮나요? 이민자 반대 시위 때문에 지금 난리였어 진짜. 비행기 한 11시간만 늦게 탔으면 길거리에서 아주 위험을 마주할 뻔했어. 그래도 이번에 LA 다저스 게임 봤어. 진짜요? 박찬호 나왔어요? 박찬! 원장님, 라스베가스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 베이거스 갔다 왔지. 라스베이거스 갔다 왔지. 총각 파티하러 갔다 오신 거죠?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원장님, 오늘 좀 제가 주제를 생각했는데 필러의 이동설. 필러 이동설? 네, 필러가 계속 이제 얼굴에 돌아다닌다고. 무슨 지동설, 천동설 이런 거야? 네, 그런 거. 필러가 이동하고 움직인다? 그게 진짜냐고? 어떨 것 같아? 팔자에 넣는데 눈 밑에 간다던가 과하게 표현하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움직이나요? 답부터 얘기하면 가능해. 의사잖아. 저 의사입니다. 2023년도 2년 전에 발표된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학술지에 기재된 내용인데 필러들이 얼굴에 주입했었을 때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당연히 있었고 그거에 대한 논문이 실리기도 했었어. Filler migration after facial injection이라고 그래서 얼굴에 필러를 인젝션 한 이후에 필러가 migration,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한 보고였는데 여러 부위들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이동을 하는 빈도가 높았던 곳은 코, 입술 빈도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팔자, 그 다음 이마 이동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고 광대를 했을 경우가 가장 이동을 덜 한다는, 가장 적게 한다는 그런 발표 내용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입한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어떠한 결절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드물게는 나타나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논문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할 수는 있어. 그럼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필러? 시술이나 어떤 수술이나 부작용들은 조금씩 보고는 되긴 하지만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할 건 아니야. 근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다 그렇게 이동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좀 말아줘. 그래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또 뭐야? 이거 일단 그렇게 히알루론산 필러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고압으로 고용량을 우리가 주입할 때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런 마이그레이션, 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그러면은 많은 양이라는 건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선관도 있어야 되고 정말 경험으로 축적된 어떤 노하우랑 손끝의 감각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환자를 보면서 실전 경험을 얼마나 쌓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 것 같아. 그거에 의해서 사실 어린 짐작해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를 환자를 봤었을 때 양을 책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느 정도의 경험치에 좀 도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정확한 어느 환자한테 쓰여지는 양은 없지만 환자를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양에 쓰여질 수 있다는 그런 솔루션은 경험이 많은 의사로서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환자가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늘 얘기하는 언더 커렉션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 이동을 하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을 좀 알아보자면 필러 시술을 한 이후에 마사지를 하거나 큰 압력을 주거나 그리고 큰 중력을 받게 하면 당연히 이동을 하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필러를 집어넣는데 자꾸만 손으로 만져 그거를. 만약 코 필러를 했어. 근데 걔를 자꾸 만져. 마사지를 하고 만져 환자가. 그럼 걔네들이 당연히 고착이 돼서 조직에 내 피부에 내 거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는 걔네들이 이동을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을 계속 가하게 되면은 걔네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필러를 하고서 걔네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딱 고착이 되기 전에 운동을 매일매일 너무 심하게 막 뛰어.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릴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와 압력을 가하거나 중력에 반한 운동들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당연히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아마도. 두 번째는 그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세 번째는 해부학 구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지방이 없는 부위에 필러를 집어넣게 되면 얘네들이 당연히 그냥 쿠션이 없는데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얘네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너무 없는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도 조금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늘 근데 보통 필러 하는데 볼륨 없어서 하는 데잖아요. 지방 없는 곳을 타겟팅을 할 건데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야, 이거 지금 날카로운데? 볼륨이 없는, 지방이 없는 곳을 채우기 위해서 필러를 쓰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거잖아. 우리가 보통 이마나 관자, 코는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주고 볼륨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평평한 데다가 이런 식의 필러를 딱 올려놓으면 얘네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밀면 밀수록 더 옆으로 잘 이동을 하겠지. 근데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얘네들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린 거를, 그러니까 식빵에 버터를 바르듯이 얘네들을 쫙 펴서 이렇게 얕게 펴가면서 발라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지방이 없는, 쿠션이 없는 곳에다가 많이 올리게 되면 걔네들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방이 없는 곳도 너무나 많지 않은 적절한 양으로 정확한 위치에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그렇게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코에도 사실 지방이 없거든? 지방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러를 이렇게 볼록하게 놓진 않잖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쭉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돌출되게 많이만 한 곳에 올리지 않으면 지방이 없다라고 해도 크게 해부학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지는 않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는 그런 개념만 이해한다라고 하면 지금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예리했어. 원장님이 이렇게 시술을 하시면서 이 환자에게 가장 많은 만족도를 주면서 부작용도 안 주는 부위 어디가 빈도가 제일 높나요? 꼽자면 사실은 이마, 관자, 팔자 뭐 다 그렇네. 코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옆볼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가 아니라 최상의 만족도를 사실 드리긴 하지. 난 자신 있어. 다 잘하신다고요? 그럼 개원 몇 년 차? 11년 차? 그렇기 때문에 텐션이 많이 업되셨어요. 지금 너무 총각 힘드니까. 파티가 즐거우셨나봐요? 근데 이마나 이런 관자 같은 데는 평평하게 깔아주는 방식으로 소량으로 천천히 해주는 게 가장 관건이고, 또 지방이 없는 코나 이런 팔자 쪽도 어느 정도 양을 조절해서 조금씩 천천히 올리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모든 부위에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이동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치, 어떻게 원장님이 이런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죠.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사실은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의 시술하는 시술자의 역량이야. 시술자의 기술이고 손끝 기술이고 감각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병원을 잘 선택하고 원장님을 잘 만나서 좋은 시술을 받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내가 없을 것 같아. 늘 말하는 오랜 시간 경력이 내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그런 이동을 만들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 선생님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저압 주입이라고 해서 로우 프레셔 인젝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필러를 주입할 때 주사 바늘로 이렇게 쭉 밀어서 우리가 시술을 하게 되는데, 주사 바늘을 이렇게 너무 세게 쭉 짜면 얘네들이 많은 양들이 갑자기 훅 나갈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고압 주입이 되는 거거든. 저압 주입은 정말 천천히 균일한 압력으로, 슬로우 앤 소프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아주 천천히 균일한 압력으로 주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끝의 감각이 제일 중요할 수 있어. 환자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제 병원 수입이랑 이득이 더 생길 수는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천천히 안전한 주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되거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이 로우 프레셔 인젝션이라는 걸 할 수가 없게 되거든. 왜냐하면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어. 사실 그렇지 않겠어? 사람으로서? 그렇게 막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세팅에서는 사실은 저압 주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자분들이 잘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계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필러 시술을 할 때 두 가지로 보통 주입을 하는데, 바늘, 캐뉼라. 그렇지. 니들이랑 캐뉼라로 하게 되는데, 니들로 하게 되면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찔러서 그 부위에 찔러서 그 부위만 딱 올릴 수 있는 정확도에는 아주 좋은 그런 시술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바늘이라고 하는 거는 짧고 그리고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우리가 필러를 딱 짰었을 때 그런 니들 내경을
지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 훨씬 더 저압 주입이 용이하지 않게 돼. 하지만 캐뉼라는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길잖아. 오프닝이 앞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경이 크면 클수록 길고 굵으면 지나가는 속도가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저압 주입이 용이할 뿐더러 어떠한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도 그 위험성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저압 주입이 더 가능해질 수 있는 거지. 니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캐뉼라를 써서 시술할 때 마이그레이션인 이동의 그런 위험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압 주입의 또 다른 장점은 우리가 혈관 손상을 감소할 수가 있어. 이게 강한 압력으로 잘못해서 실수로 혈관에 그런 필러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혈류를 막아버리는 사고의 위험이 훨씬 더 크거든. 근데 저압 주입은 어떻게 보면은 혈관 내압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혈관의 색전의 위험도 훨씬 줄어들게 하고 훨씬 더 장점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동을 막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뭐니 해도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시술자의 술기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얼마만큼의 경험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척도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부학적 구조를 제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손끝의 감각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를 적절한 주사의 깊이와 위치를 잘 판단해서 이동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시술하는 원장이기 때문에 원장의 술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움직이게 하지 않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만지면 안 돼. 48시간 안에 특히나 만지게 돼서 이동을 시킨다. 그럼 이동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동 안 시킬 수 있게끔 만지지 않고 혹시라도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가십시오. 병원으로 가셔갖고 원장님들의 손길을 거치면 본인이 집에서 만져서 이동을 시키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좋은 결과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필러하고 나서 막 궁금하니까 막 움직여보고 깨물어보고 막 그러실 수 있어. 그리고 여기 괜찮은가 하고 막 눌러보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면은 사실은 이게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다른 곳에서 발견되거나 그런 경우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일어난 일은 사실은 아니야. 그래도 이동하면 어떡해요? 녹이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물어봤어야지 네가. 우리가 히알루론산 필러는 히알라제라고 하는 녹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녹이면 되고 100% 안 녹는다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지난번 우리 성형외과 원장님이랑 얘기 나눴던 거 다시 올려놔 여기에. 만약에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동한 곳을 녹이고 원장님이랑 잘 말씀 나눠서 재시술을 하든 아니면 보완을 하든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면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 히알루론산 필러는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필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늘 있으신데 오늘 준비한 내용을 보시고도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정말 성심성 있던 댓글에 대한 답글을 남겨서 구독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